연아 공부하면서 혹시 질문 해당되는 문제 번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유형 14번. 유형 14에 네. 그리고 유형 19번이랑 으흠. 43번. 유형 19랑 43번. 그럼 43번을 하고 나서 유형 14, 19. 유형 14 선생님이 그냥 1대1 대응 문제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1대1 대응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 좀 헷갈려요. 그래요? (43번) GF X 이것이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HGF X 요놈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여기 들어있는 문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즉 합성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다 같은 함수라고 순서가 바뀌는 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GF가 한 덩어리로 돼 있잖아. 여기에선 H하고 G가 한 덩어리로 돼 있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H에 G, F 요렇게 써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H에 대하여 GF를 통째로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럼 아까 GF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H-1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을 찾아서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5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롯데의 상황인 거죠.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5 빼기 10 빼기 1 이제 14로 여기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h-1 값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h에 여기가 요만큼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게 실제로는 x를 얼마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x 대신에 전부 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h-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대입해서 쓴 거죠. 선생님 39번에 서로 다른 두 함수의 fx, gx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 밑에 조건을 보면은 fx랑 gx가 같은 거 같아요. 어디에 같아요? 그 합성함수 조건에 아니지. 합성은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된다 그랬지? 맞다. 네. 합성 함수끼리지 F하고 G가 같다는 뜻이 아니고 합성 함수끼리 같아지는 경우지. 원래는 다르지만 우연히 미지수의 값에 의해서 같아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합성을 해서 좌우를 비교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연습해 봤던 거.
자, 그 다음에 유형 14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역함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을 써주는 의도는 그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그럼 결국 1대1 대응 얘기인데 1대1 대응 문제 중에서 이 셋 중에 어느 걸 좀 풀어줄까요? 1대1 대응을 좀 설명하는 건 뭐 마찬가지고. 유형 14 중에 어떤 걸로 풀어줄까요? 두 번째 거 해줘요? 그러면 53번은 만약에 말은 안 하고 한다면 이렇게 박스를 치라고 그랬지? X범위하고 Y범위하고. 유형 14번에. 그거 말고 응. 66쪽이. 아, 66조. (66쪽에) 유형 14? 그게 똑같은 거죠? 박스 치라고. X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3까지. 네. 그러면 여기가 -2부터 여기가 3.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A부터 5까지만이죠. 여기에 Y는 fx는 2x 빼기 b, 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즉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림이지. 그때 여기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채우고 지나가요. 그 말은 여점하고 여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요점의 좌표는 -2, a, 요점의 좌표는 3,5죠. 그럼 요거 대입하면 b 값 생기겠지? b 값 생기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지? 네, 같은 내용이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유형 14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거 내려가는 직선인 거지. 그럼 두 번째 걸 해줘. 54번을 유형 14에서 괜찮아? 응. 그러면 유형 19를 원했는데 그것도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뒤에 말하는 거야? 앞에 거요? 자, 유형 19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핵심은 역시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자기의 역함수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데, f랑 f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성질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는 게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내용 공부했나요? 그림으로 그때 보여줬었지? 여기 예를 들면 이러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못해도 역함수라는 거는 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그림이니까 요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을 찾는다는 건 하얀 그림과 빨간 그림이 만나는 점을 찾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 역함수를 못 구했다고 쳤지. 안 구하고 못 구하고 둘 다 상관없어요. 여기가 없어. 그러면 이 빨간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생각해 보면 y는 fx와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내용이야. 자, 그게 이제 내용이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y는 2x 빼기 1 이거랑 자기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건데, 역함수를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죠. 구해서 갖다 놓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실제로는 얘랑 누구랑 얘의 교점을 찾는 거랑 같다. 따라서 2x 빼기 1과 x 요거의 교점을 찾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러면 x는 1, 교점 x좌표가 나왔죠.
그럼 교점에 x좌표가 나오면 y좌표 어떻게 쓴다고 했어? 지금 얘랑 만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y는 x라는 점의 특징은 여기가 x좌표가 t면 y좌표도 t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점들은 a, a 꼴이라고. 그러니까 x가 1이면 y좌표도 1인 거니까 계산 안 해봤던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도 1인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1 나오면 아, 그 교점은 1,1이다. 이렇게 해서 썼던 거죠. 그지 나연아? 자, 그러면 거기 유형 실제 19 저기 74페이지 있는 문제는 됐어? 안 됐죠? 어느 거 하나 해볼까요? 뭘로 한번 해볼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줘. 그럼 나머지는 네가 또 해. 74번. 74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표 문제죠. 74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단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 써주는 이유도 설명해줬어. 원래 이 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근데 대칭축이 지금 3이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대칭축이 3인데 여기만 해주니까 이건 증가하는 1대1 대응 그 관계가 되겠죠. 자, 그때의 요거랑 역함수. 요거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랬어. 그럼 아까 말했듯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2랑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랑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서 x좌표가 3인 점과 x좌표가 4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결국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x좌표가 3이면 y좌표가 4면 x좌표가 4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그때 또 어떻게 설명했어? 요 점 위치가 4라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45도 직선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교점과 교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2가 된다. 자,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역함수와 자기 역함수와의 교점을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 이해는 되는 거예요? 또 혹시 다른 종류의 문제도 있었나요? 괜찮아. 유진도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질문이 있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야. 나이는 뭐 풀어봤을 때 질문이 안 풀어봤냐 혹시? 풀어봤냐? 네, 이제 해야지. 근데 뭐 한 시간에 나가는 그 어떤 양이나 그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많지 않게 나가니까 다른 거 있어?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나 뭐 과학 공부나 국어 공부나 새로 배웠으면 복습하고 익히는 게 자기 할 일이죠. 배우는 시간보다 자기 공부 시간이 많아져야 돼. 꼭 복습.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까먹으니까 배운 지 하루 이틀 안에 복습을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바쁘죠. 월수금에 수학하면 뭐 화목 그때는 또 영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해. 수학 공부나 하고 나서 수학 복습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영어 숙제한다고 또 영어에다가 잔뜩 숙제하고 있고 영어 배우고 나면 영어 복습해야 되는데 수학 숙제 그 다음날 있으니까 수학 숙제한다고 하고 그게 이제 꼬이어서 자꾸 반복이 되니까 시간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면 더 바빠요. 왜냐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수업을 받아. 그거 복습할 시간도 빠듯해. 근데 또 하고 나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금 상위권 친구들은 주말에 많이 편성이 되고 주중에는 자기 공부하고 주말에 또 와서 일주일간 또 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패턴이 잡히는 거지.
자, 뭐 유진이 같은 경우는 주말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좋아요. 토요일, 일요일 수업으로. 그래서 주중에는 자기 공부, 배운 거에 대한 아마 영어도 상위반이면 주말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영어 수학을 토요일, 일요일에 다 해치우고 주중에는 학교 공부랑 영어 수학 공부한 거 복습하고. 지금 조금 여기 현재 너네 1년 선배들 정도라면 선배들은 아침 특히 토요일은 괜찮은데 일요일 날은 아침 9시에 과학 수업이 들어가고 그거 끝나면 바로 수학 수업 넘어가서 수학 공부하고 끝나면 바로 영어 넘어가서 영어 공부하고 퇴근. 일주일간 공부 안 하고 오는 거니까 그냥 거의 헛손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아마 영어까지 하고 나면 7시 정도에 끝나요. 아침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중간 정도 되는 반 친구들이면 주중에 한 이틀 3일 수업이 아니라 계약하면 이틀만 수업하니까 이틀 수업. 그 다음에 뭐 주말에 영어 이렇게 놓으면 주중하고 좀 밸런스 맞춰서 할 수 있게. 그 친구들은 한 번에 다 배운 내용을 일주일에 내내 혼자 공부시키는 게 좀 힘든 친구들은 주중에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도 바빠. 힘들어. 어제도 또 수시 붙어서 이제 놀고 있는 놈이 하나 놀러 와가지고 빨리 가야지 귀찮아 그랬는데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구만 보니까. 자, 그래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끝냈고 이제 함수 종류 중에서 유리함수라고 하는 꼴을 공부할 건데 너네 뭐 담당 선생님들이 함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소개해 줬을 거야.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지 말고 함수는 어떤 순서로 어느 방향을 두고 공부할 건가를 잘 듣고 시작해. 유진아? 너는 이제 수학 1 배울 때 얘기했겠죠? 함수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그림. 일단 기본 그래프 모양의 핵심을 두고 공부하는 거야. 이 식을 보고 이 그림이 일단 어떻게 생겼어.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야. 이걸 공부하면 함수 전체의 절반이 끝나버려요. 그게 되고 나면 이제 뭐 평행이동이라는 거 있죠. 이차함수도의 꼭지점만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섞이는 거고 이제 수학 하에서는 역함수도 배웠으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그럼 끝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유리함수를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은 조금 지저분하게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그거 빼버릴 거예요. 내가 어디를 뺄 거냐면 다 뺄 거는 아니지만 그 80페이지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처럼 그 계산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내가 생략을 할 겁니다. 물론 중요한 계산이 있긴 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 갔어? 또 이게 나오지도 않네. 부분 분수라고 하는 형태의 계산법은 필요한데 나머지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첫 해, 교육과정 바뀌고 첫 해에는 어느 한 학교가 딱 냈었어 이 문제를.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으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여기는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할 거는 86페이지부터 실제 유리 함수 자체에 대한 얘기 시작할게. 자, 이제 지금은 뭐 필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 거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사진을 찍어두든가. 유리 함수 공부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모든 함수가 다 똑같은 순서에 똑같은 방법이니까 지금 하는 방법대로 니네가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는 그렇게 해. 2차 함수도 그렇게 공부해서 생각하면 되고 유리함수, 요거 다음에 무리함수, 2학년 과정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마찬가지. 그래프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유리함수 정리해 줄게요. 일단 유리함수도 기본 그래프 모습을 먼저 익히는 거야. 식 모양을 보고 예를 들면 2차 함수만 봐도 요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뭐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대칭축이라는 게 있고 이런 특징들까지
먼저 공부를 하듯이 얘도 똑같은 순서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본 그래프요. 요게 이제 핵심이야. 이게 50%. 자, 근데 기본 그래프에 해당되는 이 유리함수의 식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 자체가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야. 분모 분자 다 있어도 상관없고. 이게 그 유리함수의 기본식인데 이거 공부한 적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는 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배웠던 건데 초등학교 개념으로는 정비례라고 했던 걸로 배웠어. 그럼 얘가 무슨 식? 반비례식.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나요? 얘네 과학 시간에도 했을 걸. 전류는 저항분의 뭐 전압 이렇게 돼서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막 이러면서 그래프 나올 때 어떤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걸 찾을 때도 있었고 어떤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는 걸 찾을 때도 있었고 저 유리함수가 요 그림인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 모습을 하는데 얘는 이제 x가 양수인 쪽만 그려서 그렇고 얘는 다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그래프의 그 모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요 k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래프.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냐?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다른 거야. 먼저 k가 양수일 때 그림을 보여줄게요. k가 양수일 때 그림은 이렇게 반비례 그림처럼 생겼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그림이 쌍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 쌍으로 그려진 거죠. 일종의 부르는 이름이 쌍곡선이라고 해.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처럼 생긴 놈이 k가 양수인 경우는 1사분면과 3사분면 요 기준선에 대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위치합니다. 그럼 선생님 요 x가 0인 자리에는 그래프가 없는데요? 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없고 나머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k가 양수면 x가 양수면 요게 플러스일 때 x가 양수면 전체가 양수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양의 값만 가지고 있어서 이런 그림인 거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전체 값으로는 음의 값이 되니까 x가 음일 때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3, 4분면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생긴 곡선. 그럼 반대로 k가 음수일 때는 x가 양수 범위 오른쪽에서 전체 값이 음수. 그죠? 그 다음에 x가 음수 구간 여기 왼쪽 부분은 전체 값이 양수 윗부분. 그러니까 왼쪽의 윗부분과 오른쪽의 아랫부분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2사분면 쪽하고 4사분면 쪽으로 그림이 되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k가 음수일 때. 생긴 모습이 일단 그래. 2차 함수도 a가 양수면 요렇게 a가 음수면 요렇게 생긴 거야 라고 구분하듯이 유리함수도 k가 양수인 숫자일 때는 이 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미리 써줄까요? 이 그림의 특징 k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동시에 쌍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프. 이름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쌍곡선 중에서도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쌍곡선 중에서 직각쌍곡선이 아닌 건 여러분이 2학년 때 기하 시간에 별도로 배우게 돼요. 자, 요런 그림의 특징을 갖고 있어. 자, 이제
두 번째, 2차 함수도 이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a가 양수라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생긴 게 손으로 한번 그려봐요. 보다 그렇게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a가 양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 그죠? 달라지죠? 그럼 a가 양수일 때 a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그림인 거. 그것처럼 얘도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제 비교할 때지만 k가 이제 양수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런 그림이 아니고 그 k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숫자가 이게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그림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그림을 그려보면 k가 양수인 그림만 봤을 때 이런 차이예요. 만약에 y는 x분의 1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숫자가 커져서 x분의 2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x분의 3 숫자가 더 커지면 또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더 원점에서부터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근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럼 선생님 이 하얀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면 얘랑 겹쳐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모양이 다른 거야. 아예 겹칠 수가 없어. 어떤 정도의 차이냐면 x분의 1이 과장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휘어진 그림이라면 x분의 2 그림은 이게 조금 덜 휘어진 거야. 그래서 얘를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휘어진 정도가 달라서 붙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참수도 얘랑 뭐 움직인다고 겹칠 수 있냐? 못 겹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향을 갖고 있는 거고 음수 쪽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양 음수 쪽도 있으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이 휘어진 정도도 약간 펴지면서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듯한 이렇게 이게 휘어진 게 좀 펴지면서 바깥으로 더 밀려나가는 듯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 특징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돼. 겹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시험 문제로는 다음 중 유리함수 그림 몇 개 주고 식을 주고 얘가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위치만 달라져 있는 거. 그러니까 모양 숫자는 똑같고 위치만 달라져 있으면 움직여서 겹칠 수 있죠. 근데 이 자리 모양을 나타내는 숫자가 다르면 아예 겹칠 수 없다로 찾는 거야.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그림의 이제 특징을 설명할게.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이 2차 함수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나 어떤 중요한 특성이 꼭지점이라는 것과 대칭축이라는 게 중요한 그래프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함수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가 없는 곳. 지금 만약에 이 하얀 그림이라면 내가 지금 빨간 걸로 그리는 그 선의 위치에는 그림이 없어요. 딴 데는 다 있어. 딴 데는 다 있는데 요 선하고 요 선에는 그림이 없어. 즉 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y가 0인 값은 없어. x가 0인 자리도 값이 없고. 그래서 요 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까지 붙여주겠어.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 볼 때 특정한 이름이 있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야. 걔를 잘 이용하는 거지. 요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요 x축과 닿지는 않아. 계속 이제 가까워진 지겠죠.
값이 생각해봐. 이게 x분의 1인데 x 값이 계속 커지면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억분의 1 그러면 값이 이렇게 점점 작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진 않죠. 그걸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좀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y축이랑 가까워지는 그림인 거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그래프가 닿지는 않고 점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 얘기해요. 네.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의 한자어가 근접해 있다, 근시 뭐 이런 거. 선. 네. 그래서 요 빨간 선을 우리가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아주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굉장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유리함수 문제 중에 절반은 식을 아무것도 안 풀어도 이 점근선만 잘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2차 함수 할 때도 대칭축 이치 찾아가지고 무슨 문제를 다 해결하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 점근선은 잘 알아야 되겠어. 색깔도 노란색으로 내가 칠하고 쓰는 거야. 점근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점근선은 현재 이 기본 그래프 상황에서는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인데, 나중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x축, y축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이거를 직선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x축을 식으로 써봐요. 직선식으로. 니네가 조금 더 공부를 함수를 이제 1학년 초부터 3학년 때까지 함수 계속 배울 텐데 이런 말이 좀 익숙해져야 돼. x축을 식으로 쓰면 내가 써주면 알아. 근데 그냥 바로 불러달라면 잘 안 돼. x축을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y축은 뭐라고 쓰나요? x는 0.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y축하고요 x축이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한데, 식으로 나타나니까 x는 0 하고요 y는 0, 얘가 점근선이에요. 이 점근선 자리에는 값이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가지고 그래프의 성질 중 대칭성을 지금부터 소개할 건데, 그 중에 점대칭, 즉 대칭점이라는 걸 말할 거야. 이 대칭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별거 아니고 용어가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끼리 만나는 점을 대칭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어디가 대칭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대칭점이 되는 거죠. 그럼 니네가 한번 상상해봐. 요 그래프가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보이니? 요 원점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그림이 대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점은 여기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여기에 있는 거랑 같은 거고, 여기에 있는 점은 여기에 있는 거랑 같으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죠. 이 대칭성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가장 기본 그래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0,0, 얘가 대칭점이 된다. 이해되나요? 자, 기본 그래프 5번째, 대칭성 중에 하나 더. 요건 조금 이제 시험 문제 요새 자주 나오기 시작해서 대칭 직선이라는 걸 소개할 겁니다. 뭐냐면 얘가 그래프가 어떤 점에 대해서도 양쪽이 대칭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칭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직선에 의해서, 그럼 이 대칭 직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아직
도형의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직선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기를 해줄게. 직선은 딱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결정이 되는 도형이야.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 두 가지가 뭘까요? 딱 요 요소만 주어지면 딱 직선이 하나로 딱 결정돼. 수많은 직선이 있잖아. 이 수많은 직선 중에 얘랑 얘만 딱 결정되면 직선이 아 요거요 라고 결정이 될 수 있다. 니네 앞으로 이제 직선 배울 때 그렇게 공부해. 요소 두 가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어떤 점을 지나가느냐, 그리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인 거야. 사실은 이 좌표 평면 상에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지 뭐. 엄청 많은데 기울어진 정도가 딱 하나 결정되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점하고 기울기가 직선의 결정 요소야. 반대로 기울기만 있다고 해서 똑같은 기울기 직선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정해지지 않아요. 기울기만 있어도. 대신 요 정도 기울기인데 요 점 지나가 라고 말해주는 순간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대칭 직선은 직선이니까 어쨌든 대칭 직선은 직선이니까 얘랑 얘만 결정되면 되는데 이 유리함수에서의 그러면 그 대칭 직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점은 요 점 지나갑니다. 대칭점을 지나가. 지금 공부한 걸로 유형 끝까지 한 번에 풀어. 함수 개념 공부부터 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야. 이게 머릿속에 다 있고 보인다면 이 문제 유형 몇 개는 풀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칭점을 지나야 하고 기울기는 딱 이 그림 특성 때문에 1짜리하고 마이너스 1짜리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대칭 직선은 점과 기울기가 딱 결정돼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대칭성을 나타내는 그 직선은 점은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또 대칭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이 두 개의 직선은 대칭 직선이에요.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때 말이에요. 점은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그으면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그어지죠. 그러면 요 그림이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직선에 대해서 막 돌려보면 똑같죠. 또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요거에 대해서도 요게 대칭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두 가지입니다. 대칭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 대칭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요 두 개가 이 그림의 대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이야. 이제 중요한 건 다 했고요. 나온 김에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정의역과 이 그림을 보고 정의역과 치역을 표시해 봅시다. 이제는 처음 보는 그림을 봐도 니네가 그림 보고 정의역과 치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정의역은 그림이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쓰는 걸 정의역이라고 해. 그럼 이 그림 보면 하얀 그림으로 기준 삼을게. x 여기 때 y값이 있죠 이렇게 하나씩. 어디만 없다고? x가 0일 때는 없고 다시 0보다 커지면 다시 y값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자리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정의역을 쓸 때는 분모가 0 되는 자리 빼고 다. 즉 여기서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치역을 쓰라는 건 y값의 범위를 쓰라는 건데 여기 또 보면 그림이 저 아래쪽부터 다 있어요. 쫙 그림이 그려지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딱 어디만 없어. y가 0인 자리만 없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그림이 생겨서 쭉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치역도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기본 그래프를 잘 공부하는 순서하고 내용이야. 이거를 기억하고 머릿속에 있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내가 사진 찍거나 아니면 캡처할게요. 유리함수는 기본식이 y는 x분의 숫자, k 숫자야. x분의 숫자, 요게 기본 그림인데 요 k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k가 플러스라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으로 쌍으로 그려지는 그림이고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하고 물론 아까 말했던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점근선 기준으로 2사분면 쪽이랑 4사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쌍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다. 그 다음 k가 양수끼리 또는 음수끼리도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휘어진 게 약간씩 펴지면서 바깥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끼리는 모양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면 절대 겹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의 모습은 알았고 이 그림의 이제 특징을 분석하자면 먼저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대빵. 점근선이라는 건 이 그래프가 지나다니지 않는 기준선이 있어요. 즉 계속 그래프가 가까워지긴 하는데 닿지 않는 그 선. 걔를 점근선이라고 하고 기본 그래프라면 x는 0과 y는 0을 기본 점근선으로 한다. 그리고 그 점근선끼리 만나는 점을 대칭점이라고 하며 유리함수는 이 대칭점이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선대칭 표현은 대칭 직선이라고 하는데 대칭 직선은 점과 기울기를 봤을 때 점은 대칭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 또 대칭점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1짜리 이 두 개의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얘기하자면 x가 0인 자리만 값이 없으니까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 값인데 역시 y는 0자리만 빼고는 다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 됐죠? 자, 그럼 나도 화면을 캡처하고 사진을 한 장 찍어 둘게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지금 찍어놔도 괜찮아요.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이제 지울 거야. 지우게 되면 또 머릿속에 싹 사라지니까 일부만 지울게요. 여기까지만 남겨둡시다. 자, 이제 이게 기본 그래프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이제 함수는 기본 그래프를 공부하고 나면 위치가 얘가 바뀔 수 있는 거지. 평행이동을 공부할 건데 예를 들면 2차 함수도 얘를 공부한 이후에 요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순서 생각하면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꼭지점이 P, Q가 되죠. 그게 뭐냐면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얘도 저게 기본 그래프라면 두 번째로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내가 평행이동된 식을 써줄게요.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x 자리에 x 빼기 p라고 써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됐다고 읽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써줄게. 그럼 요걸 보고 너네들은 원래 그림이 y는 모양은 k였으니까 x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게 기본 그래프지.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이렇게 읽는 거야. 평행이동. 자, 그렇게 되면
이 평행이동된 상태의 점근선 표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대칭점은 어떻게 될 건가? 어차피 이 두 가지가 중요 요소니까. 그럼 점근선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갔으니까 원래 이 x는 0, 요게 점근선이었죠? 근데 요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딱 이동해 가면 요 점근선이 x는 p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움직인 만큼 바뀌는 거예요. 점근선은 x는 p 하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는데 이게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 y는 q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 되죠. 자, 그럼 이걸 보고 x는 p,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자리 x는 p, 그 다음에 y는 q, 이게 점근선이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대칭점은 어떻게 읽으면 되죠? 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p, q 이렇게 되는 거죠. 꼭지점 움직이는 거랑 같은 원리야. 원래 0,0이었는데 얘가 그래프가 쭉쭉 움직이면 그 대칭점도 p,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한 사람 시켜볼게. 나연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나연아, 요거 네가 읽어줘야 돼. 요걸 보고 요렇게 읽어주면 돼요. 어떤 그래프가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읽어봐. 요걸 보고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가? 엄청 피곤한데요? 이 기본 그래프, 움직이기 전에 기본 그래프식. y는 어떤 그림? x분의 이 모양 숫자가 결정적인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그려볼게. 그림 그리는 방법은 요걸 읽어냈다면 이렇게 원래 이제 축이 있고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요. 이동해 간 거. 그럼 x는 2, 얘가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게 점근선이죠. 그럼 y는 1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y는 1 이렇게. 봤어? 그런 다음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거야. 나이 잘 봐야 돼 여기. 자, 그러면 일단 그리는 방법은 점근선을 표시한 후 이 모양 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 모양 숫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렇다면 이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 1사분면 쪽하고 3사분면 쪽으로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제 이쪽을 그릴 건데 이쪽은 요 축이 막 지나다닌다고 x축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민감하게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다른 거 체크하지 말고 4분면 지나가냐 안 지나가느냐는 그래프 모양과 y절편 체크라고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을 체크를 해보는 거야. 여기 어디 지나가는지. y절편 체크하려면 x 대신에 0 넣어보면 되죠. 그럼 0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길 지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다 그린 거예요. 점근선은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무것도 축이 없는데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데 축이 있는 곳은 민감하게 그려야 돼. 여길 지나가는지, 여길 지나가는지, 밑으로 지나가는지, 그거는 뭘 체크하면 된다고? y절편.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 이제 그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70%입니다. 70%. 읽고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일 텐데 역함수 빼고는 다 배웠어 이제. 아까도 이차 함수를 먼저 요거를 공부를 해서 얘 배운 것처럼 했어. 그 다음에 얘를 배운다고 그랬죠. 걔가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끝나지 않았지. 중학교 때 이차 함수를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형이라고 부르나 뭐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 이런 식을 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을 주고 얘를 주면 니네 그 꼭지점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 그리죠. 꼭지점하고 모양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주면 바로 그리기가 힘들죠. 그럼 그때 니네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그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고쳤지.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놈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면 바로 아까처럼 정구선 쭉쭉 그리고 모양 보고 사분면 체크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요 그림처럼 써줄게요. 그러면 요 식은 y는 하고 요렇게 써진 식이 가장 일반형이야. 분모도 x에 대한 1차식으로 써 있고 분자도 요렇게 써 있는. 요렇게 써준 게 요렇게 써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치는 방법 소개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빨리 고치는 방법도 소개할 거야. 시험 볼 땐 시간 없으니까. 일단 정석적으로 고치는 방법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 빨리 구하는 방법도 소개해 줄게. 그럼 니네가 실전 문제 풀 때는 그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요 모양을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y는 x-2 분의 2x-1 얘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일단 분모 엄마 분모 엄마 분자 자식. 자, 첫 번째 할 일. 유진아, 엄마 너한테 뭐 죄진 거 있냐? 없죠? 엄마는 건들지 말라고. 엄마는 건들지 마. 그래서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자식은 엄마랑 비슷합니다. 닮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x 앞에 2가 있어서 좀 달라요. 그럼 2로 묶어. 그래도 DNA는 절반이 있는 거니까 닮았죠? 엄마만큼 질러. 자, 모양은 다르긴 한데 닮았다고 질러.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봐. 2x까지 똑같지. 여긴 마이너스 1이 원래 거인데 마이너스 4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뒷수습을 하죠? 플러스 3 이렇게 해줘야 뒷수습이 되지. 원래 청소년기는 엄마한테 질릴 수 있어. 뭐 유진은 엄마한테 욱한 적 없어? 어후, 너무 착한데. 연아도 엄마한테 욱해서 뭐라고 한 적 있어? 없어? 그럼 나연이밖에 없는데?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 안 해? 가끔 안 해? 좋아요. 할게. 어쨌든 질렀어. 엄마한테 막 그만 놔둬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액션이 없으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아지려면 뒷수습을 잘 해야지. 뒷수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뒷수습을 잘하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지. 엄마 사랑해. 하트를 딱 이제 그려주죠. 하트를 딱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쓸 거야. x-2분의 3 하고 x-2분의 2의 x-2 약분하고 나면 2만 남겠죠. 자, 요렇게 쓰는 순간 요 모양이 저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요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나요? x는 2 또 y는 2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죠. 대칭점은 2,2가 되는 거고. 이제 그림 그리라고 하면 짜잔 해놓고 x 점근선이 2고 y 점근선이 또 2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로 이거 양수네. 그러니까 1사분면 쪽하고 3사분면 쪽 그려야지. 그리려고 했더니 뭐가 막 지나다녀. 그러면 x 대신 0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나오니까 양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수 쪽을 지나가는 거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70% 80%가 끝났어. 자, 근데 이제 요게 좀 귀찮지. 요게 귀찮아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이제 중요한 걸로 얘기해 줄게. 이거를 이렇게 고치는 거 맞는데 이렇게 고칠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묶고 뒷수습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요거를 빨리 고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일단 y는 쓰시고 분모는
안 건든다고 했으니까 써놔. 그런 다음에 여기 분모가 0이 되게 하려면 x를 얼마 대입해야 되죠? 분모가 0이 되게 한다면 x를 2 대입해야지. 그 2를 분자에다가 대입해. 그럼 얼마가 돼? 3 쓰고 여기 분자에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 있지? 또는 여기 앞에 1이 있는데 요 비율만큼만 쓰면 됩니다. 요게 y 비율이에요. 1분의 2 요렇게 고쳐서 쓰면 이걸 그냥 쓰는 거야. 연습 한번 더 할게.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요걸 고쳐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요거 분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8 그리고 1분의 마이너스 3 요렇게 고쳐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왜 이거 풀 때도 이렇게 고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나랑 이 참수 공부 사놓구나.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얘만 쳐다보고 바로 대칭축 위치를 알 수 있지. 이거 대칭축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요만큼이 대칭축이죠. 이 특성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치지 않고 요 모양을 보고 아래로 볼록이다 대칭축 여기니까 그림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제 풀어야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고쳐지면 점근선이 x는 2, y는 2 이렇게 나오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얘를 고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점근선 읽는 연습을 해두시라고. 마치 대칭축 읽듯이. 그게 중요 사항인 거예요. 자, x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점근선 읽는 방법이야. 분모가 0 되게 하는 x값. 그게 점근선이치라고 했지. 그러면 cx 더하기 d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이게 바로 x 점근선 위치야. 여기서라면 x-2가 0 되는 숫자니까 x는 2 바로 읽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y 쪽 나타내는 점근선은 아까 해봤지만 요 숫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 요 숫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 했을 때 여기 분모에 있는 x 앞에 계수와 분자에 있는 x 앞에 계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요거를 보고 읽으면 이게 y 점근선 거리입니다. 그래서 c분의 a. 요게 y 점근선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식이 나와도 유리함수 식이 어떻게 나와도 그래프 그리기가 가능하고 그래프가 그려진 건 다 풀었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일반형에 대한 얘기 요것도 이제 필기가 돼야 돼서 캡처를 해놓을게요. 오케이, 2장. 자, 일단 그럼 역함수 얘기만 빼고는 다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이 89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까지 다 한 거예요. 그 뒤로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에 그냥 활용에 해당되는 거라 그래프 자체에 대한 설명이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럼 한번 실제로 이제 잊어먹기 전에 아까 배웠던 내용 머릿속에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가 적용해 볼 테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조금만 느껴봐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역함수는 별도 필기를 해줄 거야. 이거 하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 유형 한두 개만 딱 특성을 해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일단 유형 1번에 유형 9번이죠. 유형 9번에 26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래프 식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야. y는 x 더하기 b 분의 a 더하기 c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ABC 찾아봐. 자, 첫 번째 특징. 평행이동하면 그림 모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럼 봐봐.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분의 3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렇게 읽는 거야. x분의 마이너스 3. 자, 그럼 모양 나타내는 숫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 다음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읽는 거냐면 마이너스 b만큼 움직였다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인 거고 요게 y축 방향으로 c만큼 움직였다의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ABC가 순식간에 구해지죠. 읽을 수 있냐 없냐 정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금방 얻을 수 있죠. 자, 28번. 지금 이 유리함수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y는 x분의 2라고 하는 놈을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걸 찾아봐.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는 얘기는 모양에 해당되는 요 숫자가 똑같음이란 뜻이야. 이거를 빨리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아까처럼 빨리 고치는 방법을 소개해 준 거라고. 그럼 기억은 y는 x-2 분의 2 빼기 3 이러니까 이미 모양이 똑같은 게 확인됐죠? 요거는 겹칠 수 있어. 그 다음 니은 y는 x-1 분의 x 플러스 1 빠르게 고쳐보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1이니까 그 1을 분자에 대입해 봤더니 분자가 2가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1분의 1이니까 1. 그럼 모양 숫자가 2가 된 게 맞으니까 니은도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 다음 디귿번 같은 건 좀 신경 써서 하세요. y는 2-x 분의 2x 빼기 5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여러분이 좀 알기 쉬운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엄마 분모 쪽 모양이 항상 x 더하기 얼마 이런 꼴이었지. 그걸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2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주는 거냐면 위에다 붙여주면 된다고. 앞에 마이너스가 위에다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요렇게 된 식과 똑같은 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는 건들지 말고 분모에 x 대신 2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면 모양 숫자가 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y 점근선은 마이너스 2로 생기지.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이동해도 겹칠 수가 없다. 그 다음 마찬가지 리을 y는 1-2x의 모양만 찾는 거면 그냥 여기서 직접 대입해 봐도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싶은 사람, 이거보다 더 빨리 풀고 싶으면 여기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오니? 2분의 1. 그럼 여기다 2분의 1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고. 근데 요거를 요것처럼 완전히 고칠 때까지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조금 바꿔볼게요. 요걸 마이너스를 붙여서 위로 옮겨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위에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얘도 2로 묶어서 x 빼기 2분의 1까지 써준 게 사실은 평행이동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고쳐준 게 완벽한 거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여기 2로 나눠지는 꼴이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1 꼴. 이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예쁜 상태야 사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2분의 1 집어넣게 잠깐만 그치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분자에 해당되는 놈이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집어넣은 거랑 숫자가 다른 모양이 될 거야.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실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y정분선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모양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양 상태로 생각. 바로 대입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다른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겹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기본 그래프 모양과 평행이동된 내용 모양식까지 공부하면 거의 이제 끝나게 됩니다. 조금 길어졌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